안녕하세요, 김민경님. 저희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내 식품 바이오 업계에서 푸드 앤 뉴트리션 테크 신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브런치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졸업한 지 비록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간 여러 번 취업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린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터뷰 제의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시절제일제당이라는 식품 분야 대기업의 F&T, 바이오 쪽 사업기획 직무에 취업을 하셨는데 몇 개월 전까지는 은행에서, KB국민은행에서 마케터로 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커리어를 전환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산업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무래도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는 취업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산업적인 내가 직접 종사하고 싶은 산업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금융권에 취업을 했고 막상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직무적인 이유였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마케팅은 전반적인 밸류체인과 관련된 학문이었지만 막상 현업에서 종사를 해보니 굉장히 업무 세분화가 잘 되어 있었고 마케팅은 정말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에서 그치더라고요. 그럼 내가 정말로 원하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직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커리어 전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권 마케팅이라는 직무에서 바이오 분야 신사업 개발로 직무 분야를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산업적인 변환을 가장 고려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은행을 근무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바로 기후 변화였습니다. IPCC 기후위기 보고서를 읽으면서 현재 지구온난화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이왕 일을 한다면 사회 그리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어떤 산업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바이오 산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인류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으면서 동시에 환경과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바이오를 택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 내용은 어떠실까요? 현재 FNT라는 사업이 신설된 사업이라서 아직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또 FNT라는 사업이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길을 모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로 시장 조사나 현황 트렌드를 리서치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기회의 개요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트너사와 제휴를 맺어서 컨택을 한다거나 M&A를 보류한다거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획했던 내용을 실제 전환하는 데까지 이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시장조사라는 직무 내용이 채용 공고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구글링을 할 수도 있고 시장 보고서를 읽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조사를 많이 하시나요? 우선 제가 가장 많이 조사를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생명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최근 기술 컨퍼런스에서 혹은 세미나에서 어떤 논문의 주제가 발표가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리서치를 먼저 하고요. 또 현재 기업들에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혹은 우리 기업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기업인가에 대한 기업 분석을 그 다음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한 기업을 대상으로 M&A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도 하겠네요. 만약 저희가 M&A가 정말 필요한다고 생각하면 또 전사에 M&A를 담당하시는 전략실이 있는데 거기과 함께 협업을 해서 실제로 M&A를 했을 때 수익성 혹은 우리 미래 발전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하고요. M&A까지 가지 않아도 파트너사로 제휴를 하면서 MOU를 맺어 함께 업무를 협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 M&A를 검토하지 않고서라도 해당 업체와 함께 공동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합니다. 신사업 개발 직무로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취업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되실까요?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인적성을 공부하거나 면접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쏟았던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취업을 준비할 때는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저와 함께 취업을 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이후에 두 번째 취업을 준비할 때는 한 번 채용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제가 몰랐던 정보들을 추가로 조사를 한 후에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 스터디에 대한
취준생분들의 의견이 도움이 된다라,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크게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주변에 동기들 중에 취업을 미리 경험한 친구도 없었고, 또 친한 선배들도 없었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로 몰랐냐 하면, 인적성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뭔데? 라고 저도 대답을 할 정도로 정말 취업에 대해서 무지했는데요. 그래서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인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를 한다거나, 혹은 서로 자기소개를 써서 서로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아간다든가, 혹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각자 면접 클리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좀 자신감을 찾고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사업개발 직무로 취업하는데 그 전에 은행에서의 맡겼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일부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직무 R&R에서 시장 조사, 리서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권에서 은행 디지털 마케터로 종사를 하면서 SQL을 통해 고객의 데이터 혹은 마이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그때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타깃군을 발굴해서 직전 분기 대비 성과를 향상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면접 때 어필을 했고, 실제로 그게 면접관 분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경험, 그리고 좋은 역량으로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합격할 수 있었던 이력서하고 자소서의 작성 노하우가 좀 궁금한데요.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장 첫 번째 서론으로는 두 가지식으로 작성해라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처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시작했게 됐고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난 이걸 했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면접관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소개를 읽을 때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그걸 읽을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첫 줄에 쓰되 다른 부분에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게끔 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본론을 작성할 때는 내가 그때 당시에 너무 떨렸다, 내가 너무 긴장됐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불필요한 부분을 다 빼시고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핵심만 요약하기에도 사실 글자 수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작성하실 때는 제가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배운 어떠한 내용을 현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활용해서 기여하겠습니다까지 나와야 정말로 기업이 원하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력서 자소서가 통과한 다음에는 그 어렵다는 면접도 통과를 하셨는데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들과 잘 답변하셨다고 생각되는 답변들의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잘 답변했던 예시로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사실 다른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평가가 완료가 되었고, 그건 조금 그냥 이제 마무리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대부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저는 일부분 맞고 일부분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평가는 거의 마무리 단계일 것이지만 마지막 말을 잘 했을 때 평가분들이 좀 플러스 1점씩을 각 항목이 더하신다거나 해서 결과가 역전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재직하게 된 회사는 아니지만 이전에 근무했던 은행권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의 사례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임원진 면접을 볼 때 조금 병풍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공통 질문 혹은 꼬리 질문에서 대답하는 것도 임원진 분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탈락을 직감을 했고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 말을 해보아라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워서 다른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현재 은행이 그때는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지점에 방문해 보았을 때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걸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 또 최근에 은행에서 어떤 어플이 나왔는데 그걸 제가 실제로 써봤고 이런 점이 좋았지만 이런 점은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탈락이다 라고 생각했던 면접을 마지막 한마디로 뒤집은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마지막 말을 정말 맛깔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말로 우리나라에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머리가 나빠도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표현을 보면서 CJ제일제당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고 있지만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너무 늦었으니 포기하자 보다는 우리가 늦은 만큼 더 차별화해서 보여주면 된다라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의 1위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기업 정신에 깊이 공감을 하였고 이 문장을 보면서 CJ제일제당에 더 입사하고 싶다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고 합격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면접에서 보셨던 질문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질문과 아쉬웠던 답변 내용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재직했거나 혹은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제가 불합격했던 회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원을 했던 기업은 국내 에너지 기업이었는데요. 국내에서 1위의 최대 규모였지만 채용 규모가 조금 작아서 직무 정보를 얻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면접에 가면 꼭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직무가 어떤 일을 할 것 같냐?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정보 조사를 해서 이런 업무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정보가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제한되었다 보니 임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응이 조금 냉담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꼭 이 해당 기업의 그 직무 정보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에도 비슷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많으니까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유사한 직종의, 다른 유사한 직무의 정보라도 찾아서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면접에서 봤던 여러 경쟁자 중에 자신이 뽑힐 수 있었던 차별점이 있을까요? 우선 실무진 면접에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역량에 대해서 어필한 것이 크게 강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필을 할 때 제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성실합니다 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해서 저의 성과를 나타내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게 큰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임원 면접 때는 역량을 어필하는 것은 이미 실무진 면접에서 한번 검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역량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에 어떤 포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입사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온다면 제가 어떤 마인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했던 점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이오 산업에서 신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하시는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실까요? 우선 제가 경영학과이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지만 생명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명과학 또 미생물학을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영에 대한 공부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경영 전략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후에 MBA 진학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실 제가 재무 자격증을 응시를 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재무나 회계 관련된 부분도 사업 개발에서 꼭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혼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후에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를 할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어학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어학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전화 영어를 한다든가 미국 드라마를 수시로 시청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